네,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이번에는 고객 세션으로 태블로의 대기업 영업 담당이신 홍성욱 상무님께서 소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 코리아에서 대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욱 상무입니다. 작년 오프라인 행사 때는 저희가 3개의 그 인더스트리 세션에 한 10여 개 그 회사의 고객께서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곳 회사만 모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신 고객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은 2019년 9월 글로벌 구매 전략실에서 태블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오늘로 딱 1년이 되었는데요. 비록 태블로를 시작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현재는 전사 확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이는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CJ 제일제당은 셀프 서비스 분석용으로 태블로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회사의 모범사로 채택되면서 전사 확산이 가능하게 된 추진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CJ 제일제당 신동명 님으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 글로벌 구매 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명입니다. 저는 오늘 현업부서 담당자로서 태블로 도입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저희의 활용 사례, 그리고 태블로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제가 겪었던 소소한 솔루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태블로를 알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단한 노하우나 테크닉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새로 태블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그리고 처음 막 도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태블로 화면을 개발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개발자로서 현업 구성원들이 어떤 화면을 기대하고 태블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만들어 오는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아마 소비자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름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속해 있는 글로벌 구매 전략실은 저희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선물을 이용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 과정과 그것들의 실무를 사업 현장, 공장으로 인도하는 실무, 즉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상품의 커머디티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저희가 거래하는 상품이 대부분 상장되어서 하루 종일 거래되는 상장 상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빨리 분석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 니즈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업무를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품목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떨 때는 분석가이면서 동시에 실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담당자들이 분석 업무와 실행 업무를 놓고 업무 비중을 고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구매 담당자들에 있어서 실행 업무라고 하면 물건을 사서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석 업무는 그 물건을 싸게 사는 일이죠. 그런데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분석 업무를 잘못해서 물건을 비싸게 사오는 일은 혼날 일이지만 물건이 안 들어오는, 실행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렇다 보니 실무적으로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까 효과적이고 빠르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 환경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요즘 세상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버거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시간 쏟아지는 기상정보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거래하는 상품이 거의 하루 종일 상장된 상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빨리 해석해서 그리고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석을 맡기거나 그리고 분석을 외주하는 일들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변화나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무자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했고 그래서 태블로 도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블로 도입을 결정하고 태블로 서버를 구축하고 태블로 페이지를 완성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페이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태블로를 통한 데이터 탐험이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 그건 저희 조직에서 태블로를 이용하는 방식의 탐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강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페이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대시보드 페이지에 저희가 거래하는 주요 선물 상품인 원당, 옥수수, 대두 이런 품목들의 가격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그 품목들의 가격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차트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상품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해 놓았는데 흔히 보시는 캔들 차트라든지 그리고 거래 주체별, 수급 주체별로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 그리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입, 수출 그리고 생산량 같은 생산 통계들을 지리적 정보를 활용해서 태블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좀 특징적인 데이터인 기상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기상청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상 데이터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미국의 옥수수의 주요 경작지에서 어떻게 작물이 자랄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누적 강수량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들이 저만의 한 55km 정도의 가로 세로 구역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30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가운데 있는 화면은 30일간의 누적 차트, 누적 강우량을 지난 30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올해의 강우량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보여주도록 구성된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주요 산지의 강우량을 보실 때 30년 평균보다는 확실히 좀 미달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지리적 정보를 활용해서 시각화해 놓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북동쪽에 비가 좀 부족하고 남서쪽에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격과 가까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블로를 활용해서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시각화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태블로에는 파이썬을 애드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모델들을 시각화해서 즉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량이 변할지 올해의 작황을 예측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화면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업계에서 트렌드 일드, 그러니까 기상이 완전히 평범했을 때를 기준을 1이라고 놓고 올해 각 해별로 그 트렌드 일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올해의 스테이트별 생산량은 그걸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점점점 보시면 대부분의 스테이트가 올해는 트렌드 일드를 상회하는 좋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아래쪽에 안 좋은 것도 보이는데요. 화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좀 늘려서 보면 저희가
2012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생산량이 안 좋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화면에서 지리적 정보에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생산량이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안 좋고,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에서 좋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미주리주의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생산량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는 구매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서쪽이 동남쪽에 비해서 생산량이 조금 안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럼 가을철에 이제 구매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서쪽에서 나오는 출하되는 물건보다 동남쪽에 있는 물건을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무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페이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특정 파워 유저가 태블로를 사업부에 도입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페이지들을 보시면 태블로를 처음 도입하고자 검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을 빨리 파워 유저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야 태블로 사용이 활성화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태블로 파워 유저가 모두 파워 유저가 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파워 유저가 아니면 태블로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로가 가지고 있는 필터 액션이나 LOD 기능들을 사용해서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용자인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탐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태블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화면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화면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벤트 분석 화면입니다. 화면이 복잡하니까 왼쪽 상단에 표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이벤트들이 아마 전쟁인 것 같죠? 쭉 나열이 돼 있고,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로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지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이제 상승, 푸른색이 하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농산물, 특히 원당 가격을 마크해 놨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상품, 원유를 좀 클릭해 봤습니다. WTI고요. 전쟁 발발 시에 상식적으로 원유 가격이 굉장히 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팬데믹 케이스를 보고 골드를 좀 선택해 봤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금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팬데믹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히스토리컬 금 가격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물론 팬데믹 케이스가 발생해서 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이벤트들로부터 상품이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장표입니다. 처음에는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구성원들이 좀 더 열린 틀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넣어서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런 케이스별로 변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라미터를 열어주고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페이지들의 예시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화면이 조금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으실 만한 금 선물 가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인저 인과관계라고 해서 아마 통계를 관심 있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클릭한 금에 대해서 비교 대상인 특정 물건이 어떤 기간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통계적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인과성이 보이는 것들이 유의성이 높은 것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레그데이스라고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1일에서부터 50일까지 그레인저 테스트를 쭉 진행한 다음에 유의값이 가장 높은 날짜를 선택해서 다시 품목별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보시면 금과 가장 연결일성이 높아 보이는 첫 번째 품목, 굉장히 이름이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빅스라고 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공포지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이
공포지수와 관련이 있다. 굉장히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설명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마킹을 해놓은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금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한 지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표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좀 엉뚱해 보이는 상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나스닥 인덱스 혹은 생우 가격, 소 가격인데요. 그리고 커피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되지만 달러. 보시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래 차트를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금 가격과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달러 인덱스의 원래 수치 그리고 그 차트상에서 4일이라고 표시된 최적 선행 일자를 적용한 미뤄진 붉은색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미뤄진 차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대칭이 잘 이루어서 달러 인덱스가 금에 대해서 4일 정도 선행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장표입니다. 물론 이런 화면을 태블로가 아니라 파이썬이나 R이나 매트랩을 통해서도 차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한테 누군가 파이썬을 통한 분석을 맡겨서 이런 분석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레포트를 구성을 할 때 가장 상단에 있던 공포지수라든지 아니면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아래에 있는 조금 엉뚱한 지표들을 한 번쯤 그 데이터를 볼 대상들이 탐색하게 할 기회를 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태블로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필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시보드 페이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태블로를 도입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태블로를 처음 도입하면서 느꼈던 좀 복잡한 심경을 시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내가 못난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아마 태블로를 도입을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감정을 잘 대변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컨설턴트 분께서 예시를 보여주실 때는 훌륭한 화면을 아주 빠르고 쉽고 멋지게 쑥쑥쑥 만들어내는 걸 보셨을 텐데 실제로 태블로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로 적용을 하려고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샘플 데이터랑 현실 데이터의 아주 큰 괴리 그리고 사내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과 예시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위라든지 통화 표시 그리고 날짜 형식 같은 것들 때문에 데이터를 한 번에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내 네트워크 정책이나 DRM 같은 보안 정책 때문에 태블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사내에 태블로를 빨리 전파하셔서 사내 구성원으로부터 태블로의 예외 처리나 혹은 보안 관련된 수정 사항들을 빨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예시의 부족과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태블로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못한 페이지가 발생하게 되고 막상 생각이 나서 새로운 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할 때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애를 먹곤 했는데요. 태블로 퍼블릭에 들어가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많은 시각화 자료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가 만드는 장표랑은 상관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태블로에서 이런 것도 되는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향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구성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태블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전 스케치인데 제가 사전 스케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태블로가 너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자동으로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태블로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컬럼 열과 행에 그냥 데이터를 넣어보고 알록달록한 장표가 생기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살짝 변형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화면을 가지고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작의 고통을 겪으시더라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어떤 화면을 구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스케치하시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필터 액션 기능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시각화 툴들과 달리 태블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사용하기에 알맞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탐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LOD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계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태블로를 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이트라는 것은 단위당의 변화를 찾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카테고리당 수익률의 변화, 고객 분류상의 어서 나타나는 수익률의 차이 이런 것들인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대부분 시간 단위당, 단위 시간당의 값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태블로에서 시간 데이터를, 시계월 데이터를 구현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로 데이터 펑션을 이용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케이스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블로 장표를 부탁되고 만드시기 전에 시계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장표를 구성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슬기로운 데이터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